안녕하십니까, 강경TV의 강규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독서 습관을 만드는 8가지 방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2번에 걸쳐서 이번 시간에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번 시간에 또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통 이제 그 셀프 리더십 프로 과정 8시간 세미나를 하면은 그 중에 한 2시간 정도를 갖다가 독서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8가지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습관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는요, 환경 만들기인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실을 서재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99년부터 TV를 없애고 거실을 이제 서재로 만들었는데, 처음에 94년도에 제가 결혼할 당시는 뭐 전세방에서 무슨 거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부엌 겸 뭐 조그만 데가 있어서 뭐 판자 놓고 벽돌 놓고 판자 놓고 벽돌 놓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조금 넓은 데 가서는 또 이렇게 중고 책장, 또 어디 뭐 누가 버려놓은 거 갖다 놓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책을 갖다가 이제 하고, 그렇게 하다가 99년도인가에 어떤 필요들이 생겨서 저는 지방에서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잠자리를 제공해드리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항상 집을 오픈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거실을 서재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기 사진인데 보시면 이렇게 원목으로 짰습니다. 저도 이거 수건삽 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지 못했고요. 이 사진은 책을 꽂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거의 3면을 풀로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대개 서재라는 것이 보통 5단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저는 몇 단인가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 여기 사무실에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단. 사무실에는 9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와 같이 이제 거실에서 책을 보는 모습인데, 우리 아이는 TV 안 보고서도 잘 자랐습니다. 영재 판정도 받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인풋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웃풋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한 10살 때인가요? 언제부터 뭔가 끄적거리면서 책 뭘 갖다 글을 쓰길래 뭘 하나 싶어서 이제 봤더니면은 소년중앙일보에 소설 본인이 쓴 걸 갖다 보냈는데, 그게 당선돼서 소설가 등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신문이었었는데 오글거려서 제가 못 읽어봤는데, 이런 소설을 이렇게 매주 하나씩 나오는 걸 29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게 글을 뭐 잘 썼다 못 썼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그 10살짜리 꼬마가 29편을 그 긴 숨을 그래도 쉬지 않고 끝을 맺었다는 것이 참 일단 기특한 거고요. 뭐 여기저기서 뭐 짜집게 했겠죠, 물론. 그런데 에밀리 브렌트라든가 세계적인 대가들이 다 그런 시절을 겪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를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했던 영역이 바로 거실을 서재로 만들어서 저는 끊임없이 책을 갖다가 노출을 했고, 우리 아이한테 너 책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엄마 아빠가 늘 거실에서 책을 보는 모습, 어차피 TV가 없다 보니까 그림책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보는 사이에 지금 우리 아이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심지어 얘한테 가장 큰 벌은 너 책 그만 봐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도 지금 뒤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무실도 역시 책으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얼마 전에 제 세미나에 오셨던 분인데, 김선아 원장님이라고, 이분이 사진도 찍었는데 오셔가지고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한테 문자나 메일을 보내신 겁니다. 메일을 보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님께서 지난 프로 과정에 선물로 주신 씨앗도서 절판 제외하고 모두 저희 집 거실에 전시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전시를 하더라도 저는 이 책 등이 보이게 꽂았는데 책 정면이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지난 한 달여 과정에 저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답니다. 저희 큰딸 사라가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지냐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놀랍다는 표현을 해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주네요. 제 안에 작은 거인이 잠자다가 깨어난 느낌이랄까. 이번 주 양재나비 참석하는데 이날을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걸 보냈고, 그 다음에 풀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못합니다. 저도 책 등이 이렇게 세로로 꽂아놨는데, 세상에 정면이 도게 이렇게 그 거실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주 감동이죠.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갖다 여기서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책에서 에너지를 받거든요. 어떤 솔루션도 봤거든요. 어쩌다가 떠오르지 않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책을 보다 보면 거기서 그 에너지를 얻고 어서 솔루션을 갖다 참 많이 제가 그 영감을 받게 되는데, 이분은 저보다 더한 것 같아요. 참 멋있습니다. 어떤 그 자극이 왔을 적에 그 자극을 갖다 잡을 줄 알고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들은 꽤 많은 분들이 거실에 TV를 갖다가 없애고 서재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TV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휴먼빙, 그 존재, 사람 자체가 주인인, 저는 그런 세상을 좀 살았으면 좋겠고, 적어도 거실만큼만은 가족이 소통하고
가족이 중심이고 사람이 핵심인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경우는 그냥 방에다 이렇게 TV를 넣어드리면 괜찮습니다. 예? 그러나 거실만큼만은 처제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독서 습관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책을 늘 휴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외출할 적에는 바인더 한 권, 책 한 권을 늘 손에 가지고 다니든 가방에 넣든 관계없습니다. 늘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책을 휴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1년에 50권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책을 휴대만 하면은 1년에 50권 보는 거 진짜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심지어 약속 시간을 2시간 전에도 갑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카페를 가든지 그 회사 휴게실 가서 조용히 책 보고 있으면요, 미팅 갔더니 툭 쳐요. 오, 책 보시네요? 예, 이미지까지도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스 브레이킹 되면서 책도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고 관계도 형성되고 좋은 계약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 시간에 한두 시간 일찍 가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조금만 더 일찍 가면은 그 시간을 갖다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의외로 밖에 나가서 조금씩 보는 그때 그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 R&D가 뭔가요? 연구개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회사라든가 이런 데만 R&D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도 R&D가 있어야 됩니다. 연구개발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경험상 내 수입의 한 3%에서 10% 정도는 R&D 이 비용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30%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30%는 좀 과하다고 생각되고, 한 3%에서 10% 정도는 나를 위해서 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임원에게 물었죠. 삼성전자가 R&D 투자를 2, 3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물어보더니 그 임원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딱 하는 얘기야. 망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어마어마한 그룹이 그 정도이면은 개인은 어떨까요?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R&D 비용 한 3%에서 10%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스크랩한 자료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국인 48%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답니다. 전체 평균은 독서량은 1년에 6.1권. 요 1년에 6권 읽는 걸 가지고서 미안한데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일과 공부는 이렇게 세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만 해요. 그러다 나중에 절대로 큰 일에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급하기 때문에 쓰여지는 것 뿐입니다. 부지깽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궁에서 이렇게 불을 뗄 적에 보면은 부지깽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무 따서 떡 꺾어서 이렇게 쓰다가 짧아지면은 나중에 툭 던져버려요. 그게 바로 부지깽이인데, 기둥이라든가 석가래로 쓰일 수 없잖아요. 왜 그래요? 예, 두꺼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그 R&D를 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중요한 일을 나중에 맡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재정 전문가 혼다켄이라는 분의 세미나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혼다켄에서 재테크 얘기하는데, 난 재테크니까 무슨 뭐 통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라,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재테크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와, 제가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았어요. 버는 능력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 게 평생에 한 번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억대 연봉을 만드는 내 몸값을 높이면은 매년 내가 복권 당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생에 한 번 될까 말까 하는 게 운명할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갖다가 잘 예리하게 만들어서 높은 연봉을 받을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공부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독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성비 가장 좋은 게 독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리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과 공부를 늘 함께, 일을 절대 소홀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충실하게 하면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뭐 다른데 뭐 좋은 거 뭐 아이템 없을까, 그런 거 고민하라고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라, 내 일을 지금 나한테 맡겨진, 내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나를 위해서 투자하시고, 음식도 드시고, 뮤지컬 가시고, 좋은 영화도 보시고, 좋은 세미나도 가시고, 좋은 책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자기 개발 R&D 하는데 3%에서 10%는 반드시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